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조기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결심만큼이나 어려웠던 게 바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아이 조기 유학을 고민하다 보면 아마 다들 밤잠 설치면서 지도랑 검색창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 환경을 바꿔주는 조기 유학의 첫 단추인 국가 선택 앞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폴, 태국, 호주까지 여러 나라를 하나씩 비교해 봤고요. 오늘은 제가 살펴봤던 6개 조기 유학 국가들의 특징, 그리고 왜 결국 말레이시아를 선택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먼저 미국. 교육 퀄리티는 최고. 하지만 경쟁과 비자 현실. 유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역시 미국이죠. 교육의 질이 높고 선택지도 정말 다양한 나라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하기에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는 편이에요. 미성년 자녀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보호자를 위한 공식적인 가디언 비자 제도는 없고 방문 비자 형태로 체류할 경우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데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입시 구조도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내신 성적인 GPA를 기본으로 SAT 같은 시험 점수, 에세이, 리더십 활동, 비교와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입시가 쉽지는 않지만 미국은 특히 학생들 간의 비교와 경쟁 강도가 높은 편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다음은 캐나다. 살기 좋은 대신 주거비와 내신 몰입형. 캐나다는 비자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비자를 받을 경우 일부 주에서는 자녀가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유학생 관련 비자 규정과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예전만큼 수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분명히 감안해야 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부분은 주거비예요. 최근 기준으로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의 월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라는 말만 보고 갔다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전체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체크해야 해요. 입시 측면에서는 보통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되고 대학 입시는 11, 12학년 주요 과목 성적, 특히 12학년 성적의 비중이 큰 구조입니다. 미국처럼 화려한 스펙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마지막 학년 성적에 부담이 집중되는 내신 중심 구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호주. 제도는 안정적, 분위기는 비교적 여유로워요. 호주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가디언 비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보호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아이의 학업과 생활을 함께 돌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호주는 고등학교 졸업 후 ATAR인 아타 점수를 기반으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 점수 자체는 졸업생 전체 중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랭킹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모든 학생이 입시에만 몰입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기술 전문 과정이나 다양한 진로 선택지가 있어서 미국식의 경쟁 문화와는 결이 다른 환경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싱가폴. 고비용 고효율. 싱가포르는 국제학교 수준이 매우 높고 치안도 안정적이며 한국과의 거리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다만 도시국가라는 특성상 주거와 학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웠어요. 특히 중심 지역이나 상급 콘도 기준으로 보면 엄마와 아이들이 거주할 만한 3베드룸 콘도 월세는 대략 싱가포르 달러 6천에서 10,000 수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 학비 역시 높은 편이라 싱가포르는 가성비보다는 높은 비용을 감당하고 최고의 환경을 선택하는 고비용 고효율 옵션에 가깝다고 느꼈어요. 또한 보호자 비자인 LTVP 승인 조건도 예전에 비해서는 까다로워졌다는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가성비는 좋지만 영어 환경의 한계. 태국은 생활비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조기 유학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영어 노출 환경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관광지나 일부 지역을 벗어나면 현지어 사용 비중이 높아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학교 선택의 폭이에요. 방콕의 일부 최상위 국제학교를 제외하면 지역별로 선택 가능한 학교의 풀이 넓지는 않다는 점도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왜 말레이시아였을까요? 결국 제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압도적인 국제학교 선택의 폭.
말레이시아에는 약 200여 개 수준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쿠알라룸푸르와 셀랑고르 수도권 지역에 다수의 국제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영국식, 미국식, 호주식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예산과 아이 성향에 맞춰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 CIS나 포피시아와 같은 국제 인증을 받은 학교들도 많아서 교육 퀄리티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검증돼 있다는 점도 신뢰가 갔습니다. 둘째, 치안과 인프라.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생활해야 하는 입장에서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생활권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편이고 쇼핑몰, 병원, 도로와 같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일상적인 불편함이 크지 않았습니다. 셋째, 한국과의 거리. 비행시간은 약 6시간, 시차는 1시간으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 모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은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보다 큰 안정적인 요소였어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최근 말레이시아 링깃 환율이 많이 오르고 서비스세 인상 같은 이슈도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무조건 저렴한 가성비 유학지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장을 보다 보면 한국과 물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일부 생활용품은 오히려 더 비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서구권 국가들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질 높은 글로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성비를 넘어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 유학 국가들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조기 유학이 모든 가정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다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수많은 국제학교들이 어떤 기준과 구조로 나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